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떠한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달 상당히 중요하다라고도 이야기를 했고 9월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웬만하면 8월달에 저에 대한 생각으로 인해서 하반기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린다라고 했죠. 그래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도 좀 체크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도 미리 큰 덩어리는 미리 알고 계신 게 좀 도움이 되고 판단하기에도 또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8월 달에 카카오뱅크 상장을 하고요. 공모 부분인데 최근에 논란이 있는 게 공모가가 좀 많이 비싸다라는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어차피 제가 주식 방송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진짜 핵심만 이야기를 해드린다고 하면, 은행의 모델에 대한 측면을 어떻게 보면 어플리케이션에 좀 녹여가지고 좀 더 접근성을 높게 했다라는 점이 좀 부각화되고, 여러 가지의 불필요한 서류 부분을 최소화 간소화시키고 해당에 있는 금리도 파격적으로 좀 주다 보니까 카카오뱅크에 따른 좀 이용자가 급격하게 늘어났던 배경이 있고요. 그 경쟁사로는 K뱅크가 있는데, K뱅크는 오로지 업비트로 인해서 엄청난 수혜를 많이 보고 해당에 있는 이익률 개선 추이와 이용자 추이도 엄청나게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그건 그 전에 구독자님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온 뭐 해당 정부의 약간의 그런 장치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어피트 입장에서 어쩔 수 없었다. 라고 저는 그렇게 또 설명을 드리기도 했죠. 그래서 카카오뱅크가 좀 더 여기보다 더 높게 보려고 하면 그 외적인 모델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일반 은행과에 대한 차이점이 그렇게 큰 뚜렷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더 주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냐에 따른 논란이 있습니다. 아니다라는 쪽과 어, 오히려 좀 더 긍정적이다라는 쪽이 좀 갈리고 있는데, 이건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삼성전자 신제품 공개가 있습니다. 11일 날 있고요. 8월 26일 날 한국에 금통위가 있으며, 8월 중에 중국 베이다이어 회의인데, 비공식 회의로 이제 앞으로 중국의 전략과 그리고 장기에 대한 모델링을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지고 성장을 시킬 거냐에 따른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여기에서도 또 MSCI 반기 리뷰가 있고 잭슨홀 미팅이 있습니다. 근데 잭슨홀 미팅이 거의 마지막 주에 있다 보니까 저는 이 잭슨홀 미팅 그 전에 대략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그냥 예상치로 한번 하반기에 따른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잭슨 홀 미팅이 나오고 난 뒤에 나와야 좀 더 저희 생각이 더 뚜렷하게 전달이 될 것 같은데, 너무 늦어진다라는 또 그런 구독자님들도 계실 것 같아서 그 전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금융 분야의 마이데이터에 따른 출범이 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9월 중에 대한 내용은 뭐 UN 총회 선물 옵션 만기, 미국의 실업수당 종료 시한이 9월 6일자에 있고요. BOJ 22, BOE 통화정책회의, 그리고 일본의 중의원, 하원의 총선입니다. F 신제품 출시, 그리고 독일의 총선거가 남아져 있다라는 점과, 그 다음으로 미국의 CS 주택가격지수가 예상치에 상승한 정도로 결과가 나왔다라는 점과, 그리고 7월에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예상치보다 좀 더 높게 나왔다라는 내용이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으로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백신 접종자도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공고를 냈다. 즉 CDC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2분기 GDP가 예상치보다 좀 낮게 나왔다.
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 이유는 이번에도 똑같이 서비스업에 따른 이번 델타 변이의 피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추이를 보게 되면 92.48을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7월 미국의 FOMC 회의 결과 발표 앞두고 변동성이 제한된 가운데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한 경제 성장의 둔화 우려가 부각되면서 하락 마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가 추이를 보게 되면 배럴당 71달러 선에 마감을 했다고 하는데요.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재봉쇄 조치가 단행되는 가운데 회복 지연 우려에 따른 하락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코인에 대한 소식인데요. 민형배 의원이 거래소 등록제 코인 발행 심사 제도를 도입해보자. 금융위원회한테 다 주고 거기서 심사를 받도록 했다라고 했는데 이러면 힘들죠. 예. 네. 앞으로도 힘들고 코인 개수는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근데 어떻게 보면은 또 이렇게도 또 보여지기도 합니다. 무엇이냐면 기존에 문제되어져 있는 코인을 더 정리가 빨리 되니까 선택과 집중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한테는. 그리고 오히려 스캠에 있는 빈도가 훨씬 더 줄어드는 역할도 있겠지만 반면에 또 안 좋은 정도 같이 온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 대비보다 그렇게 국내의 일부 코인 투자를 좀 해볼까라고 생각을 했던 신규 투자자들의 그런 어그로를 많이 못 끈다라는 점도 좀 없지 않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 그런 김치 코인들이나 가벼운 코인들이 좀 10배, 20배 뭐 이렇게 좀 갔기 때문에 시총이 낮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빨리 뛰어줬던 점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근데 그런 걸로 인해서 약간 어그로도 좀 끌고 관심도 좀 갖고 오히려 그게 접근성을 좀 용이했던 순작용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좀 부작용으로 앞으로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 거래량 추이도 조금은 줄어들면서 계속 이렇게 하는 배경은 정답이 있죠. 네, 김프를 어떻게 해서든 잡아내겠다. 강력한 김프 부분을 앞으로도 용인하진 않겠다라는 그런 측면이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으로 금융위가 거래소 불법 계좌 적발, 거래소와 입금 계좌 다르면 이제 아예 주지도 않겠다. 그리고 법인이 94개 직금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되어져 있고 벌칙 계좌도 좀 많이 보였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에르미타주에서 다빈치 고우 NFT를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은 상당히 이제 부르주아님들께서 이런 거 또 좋아하시죠. 그림 좋아하는데 그림 좋아했던 사람을 NFT 쪽으로 또 끄집어 오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매우 좋은 시드를 또 풍족하게 또 넣어주시는 분들이 들어와 주니까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또 감성을 또 작용을 해주는 그때 그 시절 무비스타를 NFT로 또 해보겠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NFT가 어떻게 보면 좀 재미난 거가 무엇이냐면 나는 어차피 기대 수명을 채우면 사람이라는 부분은 언젠간 죽습니다. 그리고 뭐 좀 더 냉철하게 보면 여러 가지 자료를 보게 되면 이게 기대 수명과 연명 수명이라는 게 있는데 사람들이 요새 좀 많이 주장하는 게 단순한 자료를 깊게 보지 않으니까 나는 120세까지니까 못해도 내 건강은 100세에서 110세 정도까지는 건강하겠지라는 고정적 관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본인 하기 나름이에요. 술 많이 마시고 단 거 먹고 짠 거 먹고 아니면 굶거나 막대한 다이어트나 무리한 몸에 부하를 많이 걸리게 되면 이 연면 수명은 이때 동안 8년 동안 한 번도 늘지 않았습니다. 62세에서 65세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그러면 요 갭 차이가 상당히 여러분들은 궁금해 하시겠죠. 이건 본인이 얼마만큼 몸 관리를 잘 했냐에 따라서 이제 병원에서 입원하는 기간이 한 요 정도 요 갭이 있다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자료는 한국의 보건복지부 사이트에서
들어가 보시면 자료가 아주 이쁘게 나와져 있고요. 성인 기준 10대부터 지금의 80세까지에 따른 해당에 있는 질병군에 대한 우선순위, 그리고 그 질병에 따른 치료 비용,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데이터가 통합으로 그리고 통계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져 있으니 이런 것도 다 관심이 있어야지만 볼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잘 못 보겠죠. 그리고 이게 또 오히려 나의 기본적인 소비 부분에 대한 패턴도 바꿔줍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당연히 보험에 따른 씨알데기 없는 비용을 전략하는데 이 통계 데이터를 보게 되면 아, 그렇구나라고 또 깨달은 점을 줄 수가 있겠죠. 뭐 또 잡소리가 또 길어졌네요. 그리고 바이낸스 CEO가 세계 각지의 본사 설립을 희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희망한다라는 게 아니고 여기에 속내는 저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무엇이냐? 나에게 좀 더 인센티브를 더 많이 주는 곳에 내 본사를 설립을 하겠다. 뭐 법인세를 좀 더 낮춰주던지, 아니면 뭐 특구 지정을 해서 나한테 더 이득을 많이 줄 수 있게끔 해주는 쪽으로 본사를 만들겠다. 그러니 관심 좀 가져달라. 그 대신 우리는 파격적으로 무언가에 따른 많은 시너지 효과와 고용 창출을 해줄 것이니 그런 건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측면도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최근에 뭐 선진국 반열에 있는 쪽이 요새 미국의 깡패처럼 행동을 하고 있죠. 최저 법인세율을 맞추자. 빠져나가니까 또 그런 기타 국가들에 따른 수혜를 받을까봐 그거 한 방에 그냥 싹 도 잘라버렸죠. 그리고 그게 기업의 이익으로 계속 들어가고 해당에 있는 현금성 자산에 계속 쌓이다 보니까, 고간에 쌓이다 보니까 오히려 잉여금이 쌓이다 보면 그게 또 배당을 일정 좀 가져야 되는데, 약간의 이런 뭐 어떻게 보면 뭐 금융의 불확실성이나 이런 질병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회사에 위험을 줄 수가 있다라고 해서 그런 돈을 잘 쓰지 않죠. 근데 이게 뭐 이것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 꼭 잘했다라고 볼 수도 없고, 이거를 또 다 사용을 하자면 회사가 또 휘청거리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건 다 적당하게 있어야 되는데, 뭐 아무튼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걸로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바이낸스가 기본 인증만 완료, 사용자 대상의 최대 출금이 0.06 비트코인으로 제한을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게 되면 지금 4,600만 원 선인데요. 그냥 올려서 5천만 원으로 단순 계산을 할게요. 1비트코인에 5천만 원이라고 단순 계산을 했었을 때 0.1은 500, 그리고 0.01은 네, 당연히 50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대략 300만 원 선 언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준은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되게 웃긴 게 재밌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주식의 기본 세율 구간이 거의 비슷하게 좀 맞췄다라는 점과, 그리고 하나 더가 뭐가 있냐면 해당에 있는 여러 국가에 따른 규제를 많이 받고 있으니 그 규제에 따라서 맞춰주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계속 개길 수가 없습니다. 안 그러면 박살이 나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US 쪽의 IPO를 좀 추진하겠다라는 썰을 잠깐 이렇게 막 향을 좀 내면서, 그러면서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인터넷에 따른 그런 마케팅을 좀 하고 있죠. 야, 우리 IPO 할 거니까 주관사, 그리고 우리 쪽에 좀 시드를 받쳐줄 수 있는 애들 좀 모여주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걸 직간접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죠. 주관사만 좀 빵빵해도 원활하게 잘 뚫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좀 적절하게 좀 이용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매우 주관적인 생각이 또 들기도 했었고, 아무튼 이렇게 했다는 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그리고 눈치를 좀 보고 있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버리지도 20배로 제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FATF에 따른 압력이 가장 크고 그 기준을 준수하려고 한다. 바이낸스도 어쩔 수 없다. 뭐 이렇게 짧게 정리를 하겠고요. 로빈후드 CEO가 변동성 관련 투자자 보호에 개발 중이다. 뭐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시잖아요. 하반기에 로빈후드가 IPO를 합니다. 예, 거의 가까워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이걸 안 지키면 SNC에서 통과가 안 됩니다. 예, 장기 전략 보고서에서도 발견합니다. 지금 크래프톤이 그렇잖아요. 하나에 따른 게임으로 야, 이 정도로 앞으로 지속 경영이 가능할 것이냐? 안 되니까 다른 거 합병해서 오든지 아니면 그거에 방어할 수 있는 지속 가능 모델을 네가 다시 보고서를 제출해라 라고 해서 빠꾸를 냈죠. 그리고 후오비 코리아의 시황 분석이 나와주고 있는데 짧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지 추세선은 37,000에서 37,500선을 좀 보고 있고 피보다치 되돌림으로 보게 되면 0.382 지점에 41,000에서 41,600을 뚫게 되면 불장이 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의 거래량의 증가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다는 것은 회복 속도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코카콜라의 7월 30일 첫 NFT 경매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을 자꾸 이렇게 끄집어 오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NFT가 인기가 좋으면 이제 나머지 쪽이 NFT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파이에 있는 기업이 있을 것인데 대부분 유통 쪽이나 해당에 있는 식품회사 쪽은 웬만하면 NFT 쪽을 걸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나중에 좀 시간이 남았을 때 좀 부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호라이즌이 통화가치가 하락 대비 위해 암호화폐를 투자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경제가 박살난 곳, 이번 질병으로 박살난 곳, 그리고 원래 박살난 곳인데 더 박살난 곳, 아니면 아예 헤어나오지 못하고 부도에 거의 근접한 나라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란의 국영 전력회사가 중국의 채굴 장비에 대거 유입이 될 수가 있다. 이거는 미국에 따른 개입과 규제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란에 대한 회복 속도가 높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이란 쪽에서 볼 수 있는 또 재미난 부분이 이쪽도 출생자 추이가 좀 많이 대폭 줄어서 이란 자체에서도 국가가 운영한 또 데이트 앱을 또 만들었다고 합니다. 국가가 직접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좀 재밌었고요. 그리고 전 세계 추이가 출생자율 추이가 많이 줄었다라고 합니다. 예. 되게 재밌죠. 왜냐면 부부끼리 붙어 있으면 싸우면서도 아이가 태어난다라는 정설이 있는데 왜 그러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거리두기가 두니까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부부들은 싸우다가 아이가 출생을 하긴 했어요. 여기에서 거의 다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증가분이 안 나왔죠. 왜? 기존에 만날 기회조차 없습니다. 예. 한국 대비처럼 이렇게 원활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거리두기를 두다 보니까 그런 만남의 광장이 없죠. 그래서 만남의 광장이라는 거는 뭐 다 아시잖아요. 밤에 거의 문화가 역사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거기에서 뭐 한국을 제외하고 나머지 쪽을 봐도 거의 유사합니다. 사람의 그런 행동 패턴은 거의 유사하죠. 그래서 뭐 당연히 클럽이나 나이트 클럽이나 뭐 아니면 뭐 술집이나 뭐 기타 뭐 그런 뭐 어떻게 해서든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 보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국내에서도 보아도 그만큼 소개 부분에 있었을 때도 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건 많이 들었어요. 주변 지인들한테도요. 근데 저한테는 거의 소개가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왜냐? 제가 지금 해외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죠. 근데 원래 인기가 없습니다. 맨날 이렇게 죽창 잡고 영상만 찍어내고 일집만 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예. 아무튼 그러하다라는 점과 한국은행, 카카오, 그라운드엑스와 CBDC 모의 실험을 계약 체결을 하겠다라는 점과 러시아인이 11% 디지털 루블화로 급여를 받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인센티브가 꽤 됩니다.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 축적이 뚜렷한 증가 추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잠재적 강세 요인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추세적인 초기 변화를 나타내는 부분이며 그리고 이 같은 추세가 지속이 된다면 긍정적인 축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비트코인 네트워크상 비트코인의 수신 커스터디 보관을 하는 엔티티의 참여자가 뚜렷하게 증가하는 반면 존속하는 숫자는 제자리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긍정적이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비트마이닝이 비트코인 채굴기 2,500대를 또 구매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실시간 대호재 비트 3만 개 1조 5천억 규모 개인 지갑으로 출금이 됐다. 뭐 코인베이스 부분에 있어서 지갑으로 빠져나갔다라고 하는데 댓글의 분위기는 뭐 이거 호재다 라는 내용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오스 기반의 블리시 파일럿 사이트에 오픈을 했다고 합니다. 7월 27일부터 한 달간 운영 후 개선 사항하고 보완을 해서 정식 오픈을 할 것이고, 이게 이제 이오스 BP 서버에서 블록체인 기반을 연동해서 운영이 될 것이며, 그게 이제 블록체인 메인넷에 운영하는 최초의 거래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오스의 사용도가 매우 높아질 것이다에 따른 기대감으로 조금 이오스가 움직여 주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XRP에 따른 소식이 또 좋은 내용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XRP 일본과 필리핀 간의 ODL을 연결을 했다고 합니다. 1년간 송금액 규모가 서로 18억 달러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필리핀에 500만 명 이상의 시민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고 세계 10대 국가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SBI 레빗이 모바일 결제, 코인 및 디지털 자산 교환 플랫폼 SBI 버추얼 커런시 트레이드와 협력을 해서 필리핀 송금 결제 방식을 혁신적으로 좀 해보겠다라는 내용이 좀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악재이다 라고 해서 레벨 12 코린이 떡상 가자 님이 또 올려주셨던 내용인데, 요새 소송 중에 또 여기에 스위프트가 조용히 빠르게 후발로 있었지만 빠르게 쫓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금 분야에서 진출을 하면서 리플 영역하고 또 겹치게 된다. 그래서 스위프트 고 서비스는 7군데 글로벌 운영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요 내용 한번 또 재밌게 짚고 넘어가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당연히 SBI에 따른 해당의 IR 기업 보고서를 보면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겠죠. 필리핀과의 따른 거래 제휴를 맺었다고 하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발 국제성금 국가별 비율이에요. 베트남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기타 아시아, 필리핀, 중국 순입니다. 그러니까 3위권에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일본 내 기능 실습생 국적별 비중도 중요하겠죠. 1등, 2등, 3등, 4등, 4위권에 있고요. 그리고 국적별 회원수 비율도 중요하겠죠. 레밋을 쓰는 사람이 될 것이니까요. 그러면 필리핀이 2등이네요. 그러면 당연히 이 정도 비율이면 그렇게 나쁜 정도는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이 되겠죠. 그 다음으로 또 요거 또 주식이 요새 빌빌대니 이 회사 정말 빌빌됩니다. 왜냐하면 XRP 대비 기타 회장이 좀 많이 승부처를 걸었기 때문에, 그리고 해당 있는 올림픽이 지금 질병으로 빌빌 싸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SBI 회사도 빌빌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는 XRP가 좀 잘 되든지 아니면 국제 송금 시장 자체가 좀 파이가 커지든지 해야 되는데 왕래가 적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해당에 있는 해외 근로자를 유치를 시키려고 해도 1년간 일본에서 2018년 때 그거를 국회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실습생 명분으로 해가지고 좀 더 해당에 있는 그런 자격 요건을 좀 많이 대폭 완화를 시켰어요. 일본어를 어느 정도 구사와 글쓰기 정도는 최소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대폭 낮춤으로써 그냥 말할 정도만 돼도 약간 어눌해도 사용을 우리는 좀 받아주겠다. 그러니까 그것도 좀 단계별로 좀 다릅니다. 업종에 따라서 좀 차별을 좀 두긴 했어요. 근데 농사 부분에 대해서는 좀 파격적으로 열어두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약간 좀 다른 데로 세서 그렇지만 포인트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리플랩스의 연계를 통해 일본 최초로 아마 자산을 이용한 국제 송금 서비스 필리핀 대상으로 게시를 했는데,
이번 송금 파트너에서 필리핀에서 작은 이동업의 암호자산 교환업을 영위하고 있는 필리핀 파시그 서비스인 이 코인 이쪽 제휴를 했던 쪽이 얼마만큼 이용자 추이가 나오는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확대했다라는 건 진정한 수혜 그리고 호재 소식은 맞지만 이쪽의 비중이 얼마만큼 될 것이냐 관건이고, 오히려 SBI 레빗 부분은 어차피 경유 후 수치사를 추가해서라고 하니까 서로 맞교환해서 제휴를 했다라고 쳐도 나쁠 정도는 아닌데, 실제 필리핀 정도가 그만큼 될 것이냐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한 최근에 FATF에 따른 규제에 대한 그 실일 마감 기한이 이제 곧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마감 기한이 가까워지면 이제 어떤 형태가 나오게 되냐? 이제 시즌 3에 가까워지는 날이 오게 되면 당연히 해당에 있는 기술이 부족한 코인을 다 쳐내버릴 겁니다. 거래소도 쳐내버리고 이렇게 쳐내서 진짜 살코기만 딱 내버려 둘 거예요. 그러면 대형 코인들도 이때까지 질질 끌었던 실적들을 좀 넉넉하게, 나는 몰라요, 나는 원래 부자가 됐으니까 난 가만히 지켜볼게요, 이렇게 이제 있을 시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네, 이제 규제안으로 들어오면 이제 가만히 있으면 SEC가 조지든지 뭐 해당 정부가 조지든지 조져서 이제 이렇게 계속 걸러낼 거예요. 예, 망했다가 놓고 계속 걸러낼 겁니다. 그래서 그 시즌이 곧 오고 있다. 그래서 XRP도 XRP 나름대로 계속 이제 실적 부분은 조금씩 내긴 했지만, 앞으로 이제 덩어리가 큰 실적을 못 내면 그거에 따른 코인별에 따른 등급 평가를 조만간에 진행을 할 거라고 하니까 그게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주의를 요할 필요성이 있겠죠. 이건 뭐 꼭 XRP뿐만 아니라 나머지 코인들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